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 국가고시 1교시 물리치료 기초에 있는 해부 생리학 중 신경계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계통의 분류입니다. 신경계통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구성되는데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됩니다. 뇌는 대뇌,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소뇌, 순뇌로 구성되는데 각 뇌마다 역할을 기억해줘야 합니다. 대뇌는 고도의 사고, 사이뇌는 자율신경계, 중간뇌는 시각, 청각의 중추, 다리뇌는 호흡, 소뇌는 평형감, 순뇌는 생명중추입니다. 말초신경계 중 몸신경계는 뇌신경 12쌍, 척추신경 31쌍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악교세포의 종류입니다. 각각의 이름과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하는데 별악교세포는 가장 많고 혈액내장벽 즉 BBB를 형성하게 됩니다. 희소돌기악교세포는 중추신경의 마리집을 형성합니다. 비교해서 말초신경의 마리집은 휴반세포, 신경집세포라는 것이 형성하게 됩니다. 미세악교세포는 포식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미세악교세포는 중배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뇌실막세포는 뇌척수액을 생산합니다. 세 번째, 신경종말입니다. 감각신경종말은 모두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유신경종말은 통각, 크라우제 끝망울은 냉각, 루피니 소체는 온각, 마이스너 소체는 초각, 파치니 소체는 압력입니다. 각자 외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외우기 쉬운 방법이라면 자유신경종말은 종말이 되려면 아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외웠습니다. 크라우제 끝망울은 콜드를 영상하면서 마이너스 소체, 파치니 소체는 앞글자를 따서 외웠는데 마초라고 해서 마이스너 소체, 초각, 그리고 아파라 라고 해서 압력, 파치니 소체라고 외웠습니다. 감각, 신경, 종말수는 통각, 촉각, 냉각, 온각, 압각이라 외우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흥분성 물질은 글루탄산염, 아세틸콜린 등이 있고 억제성 물질은 가바라고 배우는 감마 아미노 부리르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뇌입니다. 대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마엽과 마루엽 사이에 중심고랑, 이마엽과 관자엽 사이에 가쪽고랑, 마루엽과 뒤통수엽 사이에 마루 뒤통수 고랑이 있습니다. 중심고랑 앞부분을 중심 앞이랑이라고 하고 운동 영역입니다. 중심고랑 뒷부분을 중심뒤 이랑이라고 하며 감각 영역입니다. 이마엽은 운동 조절, 뒤통수엽은 시각 영역, 관자엽은 청각과 후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뇌 좌측 방구는 언어를 담당하는데 가쪽 고랑 앞쪽 이마엽은 브로카 영역이라고 해서 운동성 언어 영역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말은 이해하지만 말을 잘하지 못하는 브로카 아파지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관자 옆뒤 마루 옆 일부에는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있는데 감각성 언어 영역이라고 합니다. 손상이 된다면 말은 잘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의미 전달이 쉽지 않은 베르니케 아파지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뇌의 신경 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그림은 뇌를 그린 겁니다. 뇌를 관상면으로 자른 모습을 도식화한 건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쪽 대뇌를 이어주는 막교차 섬유는 뇌들보라고 합니다. 동측의 대뇌 안에서 연결을 해주는 연합 섬유가 있습니다. 대뇌 뇌줄기 척추는 투사 섬유로 연결이 됩니다. 그림이 분명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보시면 분명 아름답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뇌의 바닥핵은 중요한데 구조적으로 담장, 편도체, 창백핵, 조가비핵, 꼬리핵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백핵과 조가비핵을 렌즈핵이라고 부르고 렌즈핵과 꼬리핵을 줄무늬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바닥핵의 손상 시 수의 운동 장애가 나타나며 창백핵의 손상으로 파킨슨, 꼬리핵의 손상으로 무도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사인회입니다. 사인회는 시상, 시상하부, 시상상부, 시상후부로 구성되며 제3뇌실 양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의 중개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상하부는 옥시토신을 분비하고 자율신경계 내 분비계를 조절합니다. 그냥 항상성 조절을 한다고 외우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뇌줄기입니다. 뇌줄기는 중간뇌, 다리뇌, 순뇌를 말합니다. 중간뇌는 3, 4번 뇌신경이 시작되며 중간뇌 수도관을 통해 셋째, 넷째 뇌실과 연결됩니다. 중간뇌에는 중간뇌 덮개가 있는데 윗둔덕에는 시각반사, 아랫둔덕에서는 청각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시상의 안쪽, 가쪽 물음체와 함께 외워줘야 하는데 뒤에 키포인트에서 외우기 쉬운 도식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내는 5번, 6번, 7번, 8번 뇌신경이 시작하게 됩니다. 다리내는 호흡 운동 중추인데 순내의 생명 중추와 혼돈하기 쉽습니다. 둘 다 호흡을 조절하는데 순내는 일반적인 호흡 조절, 즉 생명과 연관된 호흡을 담당하는 반면 다리내는 지속성 들숨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가고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왜 같은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시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순내는 피라미드로 교차점으로 9, 10, 11, 12번 뇌신경이 시작합니다. 순내는 생명 중추로서 호흡, 심장, 삼킴, 구토 등을 관장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손해입니다. 손해는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수의적 운동 조절, 근긴장도 조절, 정밀한 운동을 함에 있어서 기능하게 됩니다. 한쪽 손해방구 손상 시 동층 운동장애가 나타나는데 대뇌와 비교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대뇌는 손해와 반대로 편층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겉질은 회색질이고 속질은 백색질입니다. 손의 다리는 뇌줄기와 연결되는데 순서대로 위 손의 다리가 중간내, 중간 손의 다리가 다리내, 아래 손의 다리가 순내와 연결됩니다. 손의 핵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치아 핵은 대뇌를 억제하고, 막의 핵은 중력, 둥근 핵은 고유 감각, 꼭지 핵은 평형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척수입니다. 척수는 두개골의 큰 구멍에서 나와 L12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겉질은 백색질, 속질은 회색질입니다. 손해와 반대입니다. 척수를 횡단면으로 자르게 되면 속질에서 뒷불, 과쪽불, 앞불을 확인할 수 있는데 뒷불은 감각운동세포, 가쪽불은 자율신경세포, 앞불은 운동신경세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벨-마장디 법칙이라고 하는데 앞부리에는 운동섬유, 뒷부리에는 감각섬유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법칙입니다. 척수막의 경우 겉부분부터 경질막, 거미막, 연질막이 존재하는데 경질막과 거미막 사이에 림프가 흐르게 되고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는 뇌척수액이 존재합니다. 뇌척수액은 뇌실을 통해 흐르는데 대뇌에 있는 두 개의 가쪽 뇌실에서 대뇌를 연결하는 뇌 사이 구멍, 사이 내에 제3뇌실, 중간 내에 중간뇌 수도관, 제4뇌실, 척수의 중심관을 통해 흐르게 됩니다. 더 자세한 경로는 다음 그림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뇌 척수액은 맥락얼기에서 생성되어 위시상 정맥굴에서 흡수되게 됩니다. 순환 경로는 가쪽 내실에서 제3내실, 중간 내수도관, 제4내실로 흐르게 되고 척수로 가는 경우 척수 중심관, 종말 내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뇌로 흐르는 경우 제4내실에서 거미막 및 공간의 거미막 육모를 통해 위시상 정맥굴로 흡수되어 심장, 혈관을 통해 맥락얼기에서 생산되어 다시 제3내실로 흐르게 됩니다. 척수의 신경로에는 내림신경로, 오름신경로가 존재하는데 내림신경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내림신경로는 피라미드로와 피라미드 바깥로로 나뉘는데 피라미드로에는 가쪽, 앞, 겉질 척수로로 나뉘는데 뼈대 근육의 수의적 운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피라미드 바깥로는 불수의적 운동을 담당하는데 적색 척수로는 자세, 근장력, 안뜰 척수로는 신체 균형, 그물 척수로는 자율 기능, 덮개 척수로는 시각, 청각, 올리브 척수로는 뼈대 근육의 불수의적 운동을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오름신경로는 뒤기둥 안쪽 섬유로, 척수소내로, 척수시상로로 나뉘는데 뒤기둥 안쪽 섬유로는 쐐기다발, 널판다발로 나뉘는데 각각 위아래 몸 위치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척수소내로는 뒤척수소내로, 앞척수소내로, 쐐기소내로로 나뉘는데 각각 몸통 다리, 목, 팔, 다리의 고유 감각을 담당합니다. 척수시상로는 앞척수시상로, 가쪽 척수시상로로 나뉘는데 각각 촉각, 앞각, 통각, 온도감각, 전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열 번째, 말초신경입니다. 뇌신경은 12종으로 후각, 시각, 눈돌림, 도르래, 삼차, 갓돌림, 얼굴, 속기, 혀밑, 미주, 더부, 혀인두신경이 있습니다. 외우실 때 후시눈도, 삼각어울속, 혀미더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분류하자면 감각은 1, 2, 8번 신경, 운동은 3, 4, 6, 11, 12번 신경, 혼합은 5, 7, 9, 10번 신경입니다. 부교감 신경은 3, 7, 9, 10번 신경이고 특수 내장 날신경으로는 3, 7, 8, 10, 11번 신경입니다. 뇌신경의 시작은 중간내에서 3, 4번 신경이, 다리내에서 5, 6, 7, 8번 신경이, 숨내에서 9, 10, 11, 12번 신경이 시작하게 됩니다. 3차 신경은 눈신경, 위턱신경, 아래턱신경으로 나뉘는데 이전 뼈대 계통 영상에서 말했듯이 구멍이 중요합니다. 각각 위눈 확틈새, 원형 구멍, 타원 구멍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아래턱신경은 십기근을 지배하게 됩니다.
11번째 척수신경입니다. C1에서 C5까지 목신경얼기입니다. 가로막 신경은 C3에서 C5까지입니다. C5에서 T1까지가 팔신경얼기, 가슴신경얼기는 신경얼기가 없습니다. T12에서 L4까지 허리신경얼기이고 L4에서 S4까지가 엉치신경얼기입니다. S4에서 콕스까지가 꼬리신경얼기입니다. 가볍게 보시고 가로막 신경얼기가 목신경얼기 중 C3에서 C5까지인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2번째 자율신경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구조적으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외울 수 있지만 간단한 그림을 통해 외우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두 개의 차이점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섬유가 짧고 이후 섬유가 길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섬유가 길고 이후 섬유가 짧습니다. 이후 섬유에서 교감신경은 알파감마 수용체로, 부교감신경은 무르카린 수용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섬유는 노르에피네프린만 다른 신경들의 아세틸콜린과 다르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교감, 부교감 신경이 활동할 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로 외우지 말고 교감 신경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외운 듯 합니다. 야자를 제끼는 중 교감 선생님을 만난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교감 신경입니다. 동공이 커지고, 입이 마르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혈압도 오르고, 소변은 마렵고,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3번째 뇌파입니다.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파로 나뉘는데 델타파는 깊은 수면에서 나타나며 신생아에서 보통 나타납니다. 세타파는 강한 흥분 상태에서 일어나며 어린아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알파파는 안정파이고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베타파는 각성 상태에서 나타나며 의식적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감마파는 고도의 인지 활동을 할 때 나타납니다. 주파수는 세타파에서 감마파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14번째 시각입니다. 망막에서 색을 구분하고 손상 시 생맥이 되는 원뿔세포, 명암을 인식하고 손상 시 야맹증이 나타나는 막대세포가 있습니다. 외우실 때 붉은 원뿔과 검정 막대를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시신경원파는 시각에 맺히지 않는 맹점입니다. 빛은 각막, 안구방수, 수정체, 유리체, 망막순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온 정보는 망막, 시신경, 시신경 교차, 시상, 바깥무릎체, 시각로 부채살, 뒤통수 여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신경세포는 뼈대 근육의 운동신경세포를 형성하는 묻극신경세포, 망막이나 달팽이 신경절을 형성하는 두극신경세포, 척추신경을 구성하는 거짓 혹극신경과 같이 홑극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니슬소체는 호반세포라고 불리며 신경세포 속 손상 유무를 진단에 쓰입니다. 축사 끝은 종말 단추라고 하며 축상의 직경이 높아질수록 전도 속도 또한 높아집니다. 축삭의 전도 속도에서 마리집 신경 섬유가 밑마리집 신경 섬유보다 더 빠릅니다. 파킨슨은 도파민이 적어지거나 바닥핵 중 창백핵의 손상이나 중간 내의 흑색질의 변성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세로토닌 분비 과다는 수면 과다, 과소는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물질 P는 통증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큐랄에는 시냅스 전도 과정을 차단하는 물질입니다. 뇌는 1차 내포로 앞내, 중간내, 마름내가 발생되고 이후 2차 내포로 끝내, 사이내, 중간내, 뒤내, 순내로 발생하게 됩니다. 표를 보고 외우시면 편하겠습니다. 대뇌의 브로드만 영역은 52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파페즈 회로는 기억 회로입니다. 시상과 중간내에서 중요한 청각, 시각의 중개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외우지 마시고 그림을 보고 기억한다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시상은 사이내이기 때문에 중간내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상의 안쪽 가쪽 무릎체, 중간내의 윗둔덕 아랫둔덕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시상의 안쪽 무릎체, 중간내의 아랫둔덕에서 청각을 담당하고 시상의 가쪽 무릎체, 중간내의 윗둔덕에서 시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외우실 때 눈, 귀를 생각하고 코끼리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소뇌에서 소뇌벌레는 소뇌의 좌우 방구를 연결하고 소뇌 천막은 소뇌의 대뇌를 격리시킵니다. 소뇌다리는 소뇌의 뇌줄기를 연결합니다. 소뇌의 들신경 섬유에는 오른 섬유, 입기 섬유가 있습니다. 소뇌를 구분하자면 원시 소뇌는 모음 평형 유지, 옛 소뇌는 근 긴장도 조절, 새 소뇌는 미세 운동, 협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사활은 수용체, 감각신경세포, 반사중추, 운동신경, 효과기로 이루어집니다. 피라미드로는 겉질 척수로로 대뇌 운동 영역, 속섬유막, 대뇌 다리, 피라미드 교차, 척수 앞불로 이루어집니다.
뇌신경과 지나가는 구멍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목 정맥 구멍은 9, 10, 11번 뇌신경, 혀 및 신경관에는 12번 뇌신경, 시각 신경관에는 2번 뇌신경, 위 눈 확틈새에는 3번, 4번, 5번, 6번 뇌신경, 속깃길에는 7번, 8번 뇌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뇌신경 중 눈과 관련된 동공조인근에 관여해서는 3번 뇌신경, 시각에 관여하는 2번 뇌신경, 안구 운동에 관여하는 3번, 4번, 6번 뇌신경이 있습니다. 뇌신경 중 얼굴과 관련하여 피부 감각에 관여하는 5번 뇌신경, 근육 수축을 관여하는 7번 뇌신경이 있습니다. 7번 뇌신경은 표정근을 지배하는데 마비 시 벨마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뇌신경 중 혀와 관련해서는 감각에 관련하는 5번, 7번, 9번, 10번 뇌신경, 운동에 관여하는 12번 뇌신경, 앞 3분의 2 맛에 관여하는 7번 뇌신경 중 고실근신경, 뒤 3분의 1의 맛에 관여하는 12번 뇌신경이 있습니다. 정중신경마비는 원숭이 손이 나타나고 자신경마비는 갈퀴 손, 노신경마비는 손목 처짐이 나타납니다. 보조기를 이어 기억하자면 원숭이 손에는 맞선 부모, 갈퀴 손에는 너클밴드, 손목 처짐에는 콕업 스프린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 1교시 해부학 신경계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심혈관계통으로 찾아뵙겠습니다.